배경이 이렇게 좋은 데서 오늘 그 교육계에 남 지역 사랑과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교육계도 그 충북 도의회 교육위원장님 계신 유명장 오늘 야외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요즘에 뭐 혁신학교라든가 또 그 지역의 예산확보라든가 등등 언론에도 지금 조명을 많이 받고 계시고 활동량이 많으신데 시민들이 이제 그동안 당선 이후부터 이제 어떤 많은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직접 한번 또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예산부터 뭐 어떻게 확보를 좀 그래도 한 계단씩 지금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7월 1일 날부터 임기가 시작됐고요. 네. 지금 이제 한 60여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제 임기를. 그 중에 회기가 한 15일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제가 이제 심사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액이 한 1,550억 정도 됐는데, 그래요? 예, 그 중에 우리 제천의 예산은 한 20억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제천의 예산 한 푼도 삭감 없이 아주 잘 챙겨왔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하나하나 좀 맥을 짚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 하면 외지에서 바라봐도 그렇고 또 제천 사람들도 스스로 의병의 도시라 하고 자연 치유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의병에 대한 지원을 특별하게 했다거나 혹은 예산을 가져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제천에 지원된 제천 의병 쪽으로 지원된 예산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도의회에서도 2000년도 이후에는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의병이 발상지 우리 자연영당 예산부터 챙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영당의 이제 도유사님을 만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차장도 없고 도유사님 역시 문화재 안에서 식사도 해결하고 비가 오면 어린 아이들이 자연영당을 구경하다 처마 끝에 서 있고 이런 아주 열악한 곳에서 브랜드만 이제 의병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일단 도의에 올라가서 문화예술과장님 만나고 또 예산 담당관님 만나고 예산과장 따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물론 처음에는 부정적이셨죠. 근데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제천의 그 열악한 환경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하면서 우리 제천에 이제 예산 한 7억 정도 하고 또 도에서 한 7억을 지원해서 14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자연영당 앞에 한 400평 정도의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또 한켠에는 관리동도 만드는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뭐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보행권이 가장 중요한데 백운면 이야기인데요. 백운면 면사무소 앞에서 초등학교까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것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보에서 걸어올 때 굉장히 위험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주민 수건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도에 올라가서 도로과장 만나서 또 읍소하고 말씀드려서 내년 당초 예산에 뭐 4억 원을 이렇게 세워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내년 당초 예산에 도로과장이 세워준다 하면 조금 못 믿을 부분도 있어서 이 도로관리 사업소장한테 다시 전화를 저한테 해서 확답을 좀 해달라고 해서 사업소장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원에 일단 수건사업 하나는 해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충청북도에 가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북부에 있는 이런 도시고 또 변방이고,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또 혹은 우리 제천 시민들 스스로가
또 혹은 청주 시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우리를 스스로 위축하게 만들고 요즘 말로 뭐 촌놈인가 뭐 이런 눈으로도 좀 바라보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2달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첫 걸음을 디뎌서 60일 지나가면서 다른 시도군에 있는 도의원 누구보다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있는 시간보다는 청주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은 도의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선되시고 나서 이제 2달 좀 넘었는데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조명이 되시고 또 활동량이 많으신 것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뭐 도에서도 좀 이렇게 이 젊으신 분이 또 이렇게 지역의 그 제천에서 저런 예리하게 자꾸 와서 이렇게 쉽게 공격을 많이 해서 이제 예산을 많이 따려고 하는 그런 활동량 눈치가 보이면서 좀 특히나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하고도 어떤 겉으로는 좀 트러블이 좀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 사실은 이제 김병우 교육감하고 저하고 하등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거나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우리 교육위원 또 도의원에 주어진 사명이 도교육청을 관리 감독하고 또 감시하고 또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은 도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도의원의 의무죠. 근데 이번에 김병호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를 만드시는 것을 제1공약으로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은 혁신학교는 뭐 제가 보기에도 아주 나쁜 학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 먼저 시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타 시도에서 했던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학력 저하 문제. 경기도에서는 처음에 10개를 시작해서 지금은 270개가 됐고요. 앞으로는 뭐 300개를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2013년도 학력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중학교에서는 전국 최하위에서 3위를 기록했고요. 고등학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최하위로 학력이 떨어진 거죠. 물론 그게 다 혁신학교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때 이제 혁신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혁신학교로 배정받지 못하면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번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4년을 혁신학교로 지정을 시켜주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는 3년을 시켜주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4년을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5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서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려고. 그런데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1년에 1억 원씩 지원하는데 4년을 하는 거죠.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270개 학교가 적은 학교는 5천만 원, 큰 학교는 1억 5천만 원. 그래서 합쳐갖고 평균 1억 원씩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70개 학교면 270억 원에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줄까요?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쓰여질까요?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저도 국감 자료도 보고 다 들여다봤더니 수천만 원의 교원성과 또 수천만 원의 체험학습비, 수천만 원의 간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 혈세가. 당연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특히 어린아이들 1년에 한 116시간씩 공부하던 아이들을 72시간으로 수업시간을 확 줄여놓고 걸핏하면 체험학습하고 또 교원 성과급도 이만큼씩 주고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제 중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중학교로 가면 초등학교가 혁신학교가 한 56% 정도 되고 중학교로 가면 33% 정도 돼요.
고등학교로 가면 10.88%입니다. 그럼 갑자기 적응이 안 되겠네. 안 됩니다. 안 되죠. 아이가 116시간씩 공부하다가 72시간 줄여놓고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에서 다니다가 중학교 일반 학교로 들어가는데 다시 116시간으로 하고 평가하고 성적이 나오는 곳으로 가면 아이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죠. 수천만 원어치 먹었던 간식이 어디로 가버렸고 또 체험학습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이 아이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학부모가 데려다가 사교육시킨단 말이에요. 사교육시키니까 사교육시간 비상이 커지죠. 그러면은 저 의원님 교육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교육 입시라든가 그 시스템에서의 혁신학교가 어느 정도 부합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전체적인 그 교육 맥락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하려면 네. 초등학교도 혁신학교가 전체가 다, 중학교도 전체가 다, 고등학교도 전체가 다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유럽식 교육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자유분방한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또 하나 주목해 줄 필요가 또 있어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2014년도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급성장했죠. 급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땅덩어리도 정말 손톱만 하고 자원은 전혀 없고 인구는 바글거리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교육의 힘을 교육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우리나라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이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를 아주 많이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이 저하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을 지탱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부패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생해 오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희망을 열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해야 될 우리들의 책무인 거죠.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거는 마약 교육했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지금까지 교육했던 사람은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개혁을 통해서 다른 교육 문화를 열어가겠다 하는 것조차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해방부터 또 오면서 또 역으로 봤을 때 그 뭐 일정 시대 때 교육 방식이라든가 또 주입식 교육, 암기, 뭐 창의적이지 않는 교육 그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조금씩 그렇죠. 갑자기 변하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좀 바꿔 나가고 또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또 보수와 개혁을 이게 아우르면서 이게 소통의 리더십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특히 우리 이제 교육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이념의 잣대라기보다는 그렇지,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문제점 같은 거. 네. 그래서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서 안전장치를 하나씩 만들어서 진짜로 충북형 학교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 어제도 만났는데요. 10개만 만들게 해달라. 내 임기 동안 40개만 하겠다. 또 다시 재선되면 또 40개 하고 그래서 100개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100억씩 예산을 지출할 예산이 충청북도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앙인 거죠.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김동우 교육감님한테. 한 2천만 원씩 하면 안 될까요? 1억씩 주지 말고. 2천만 원씩 주면 부담이 없잖아요. 여러 학교로 펼쳐나가도. 조금씩 주자. 그랬더니 좀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돈으로 내는 성과는 안 된다. 아니, 그럼 최 기사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천에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에 매년 1억씩 지원하잖아요. 그 학교 만족도 좋아집니다. 아주 뭐 학부모들 몰리고 학생들도 그 학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돈이 돌아가잖아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롤모델은 저비용, 돈 조금 들이고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율은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게 김병욱 교육감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제가 협조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면. 이 그겁니다. 근데 혁신학교는 그럼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 동일하신 거네요.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공약이고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김병욱 교육감님이 제가 제 1호 공약인데 첫 번째 공약인데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병욱 교육감님이 뭐라 했습니까? 당선되시기 전에 후보 시절에 나는 보수와 혁신을 아우르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겁니다. 난 당선되면 보수도 다 끌어안고 진보도 다 끌어안아서 이런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TF팀 구성한 거 보셨어요? 보수인사 뭐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없죠? 제가 그래서 어제도 교육감님 만나서 우리 교육감님 만나서 교육감님 우리 교총도 방문하시고요. 또 우리 학부모회도 방문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이런 보수 세력들도 좀 많이 안아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교육감이 될 길이다. 이런 뭐 조언도 드렸고 저도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이제 뭐 명절도 이렇게 추석이고 그런데 뭐 메시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추석이 돌아오고 그런데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고 저도 이제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또 제가 처음에 이제 도의에 갔을 때 다른 지역 의원들이 북부 지역에서 온 저를 차가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방이니까 부시하는 거죠. 변방의 북소리. 그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도의원들끼리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사투리 있는데 의원님이 안 쓰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요. 다행. 제가 갔으면 큰일 나. 내가 어디서 왔어요? 이래.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TV 토론 같은데 제가 자주 출연했잖아요. 뭐 시사 매거진 창에도 한 2차례 나갔었고요. 시사 진단도 2번 나갔었고 의료 진단 1번 나갔었고요. HN에서 하는 그런 뭐 대답 프로그램도 1번 나갔었고 그래서 여러 번의 TV 토론에 나갔었는데 사실은 TV 토론 나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TV 토론에 나가서 한번 논리에 밀리거나 또 혹은 그분의 페이스에 말리면 제가 도의원 또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 멍청한 도의원 보냈다고 우리 제천 시민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역의 또 프라이드까지 다 이렇게 가지고 출연하신 거예요. 일주일 이상 잠을 못 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요. 그래서 우리 강현삼 의원님 이제 이 인터뷰 보실 것 같은데 저한테 강현삼 의원이 그럽니다. 이게 잠 안 자는 도의원이랍니다. 저한테 잠 안 자는 도의원. 저랑 같이 방을 쓰시거든요. 근데 잠 좀 자라고 그러시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가서 논리에 밀리지 않겠다. 맞아요. 그것이 토론 하나도 그게 프라이드예요. 맞습니다. 우리 제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의원들이 많이 기피하는 일을 제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TV 토론하면 뭐 청주군, 중부권이고 남부권이고 의원들은 전부 다 손사래를 칩니다. 안 하시겠다고. 물론 이제 뭐 지침을 의장이 해서 뭐 윤홍창이 나가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0을 넘었는데 청주도의원 뭐 다른 타 지역 중부도의원들이 우리 제천도의원들 바라다보는 눈길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 여러분 우리 좀 어렵고 힘들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될 예산 이상으로 챙겨올 수 있는 그런 도의원 될 수 있도록 정말 발버둥 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추석 한가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또 마음도 화창하시고 밝은 미소를 가진 윤홍창 도의원에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차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내가 도에 올라가가지고 조례를 하나 제정했어요. 근데 조례를 하나 이제 지금 의원들한테 다 동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9대 때 발의하려고 하다가 못한 의원 청년 행동 강령 조례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의원이 직을 이용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랬을 때 그동안은 다른 제재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도의에서는. 그러나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강력하게 제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럼 다른 데 그 의원들도 동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은 거의 다 동의한 상태고 좋은 생각이라고? 예. 근데 의원 스스로가 자기를 옥죄는 일이기 때문에 좀 처음엔 망설이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했어요. 왜냐하면 도의원이 가진 특권도 얼마 안 되지만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먼저 행동 청년 강령조례 이런 거 통과시켜서 도민들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더 크게 처벌받겠다라는 약속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뭐 다들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의는 좀 어렵고요. 10월 발의됩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 있어요. 입법 회의에 올라가 있고요. 뭐 되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 도의회가 조금 더 청렴하고 좀 깨끗한 쪽으로 가게 되길 바라고요. 그것을 우리 제천도 의원이 했다는 거 우리 제천 시민들이 좀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예,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자존심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 이거 이제 넣어놔야 되겠네요. 하고